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는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연휴를 앞두고 이익을 확정하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PC 가격 지수를 6개월치를 연율로도 환산을 해보면 1.9%입니다. 연준이 목표 물가로 삼고 있는 2%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점 또한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우리 시장 배당 기준일입니다. 다만 일부 상장사들은 배당 기준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4%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600선 하회하면서 25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1,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입니다. 0.85% 약보합 순이고요.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1,1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해서 관련주로 진단키트주들도 함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현재 엔데믹을 선언한 후에 우리는 첫 겨울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코로나의 하위 변이라고 불리는 JN1이 확산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만 JN1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WHO에서도 JN1을 관심 바이러스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유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 팔아도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아무 주식이나 다 배당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배당을 줬던 애들이 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은 흑자 기업들만 웬만하면 줍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에서는 배당이 없죠. 마찬가지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들은 나라에다가 세금도 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어야지 세금도 내고 배당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맨날 적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은행에서 이자만 열심히 내고 있고, 돈만 빌리고 있고, 장사가 안 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해서 4년, 5년 그러다 보면은 상장 폐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를 냈는지 아니면은 배당을 줬는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배당을 주는 회사에 한해서는 오늘까지 주식을 사면은 배당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원래 장이 잘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수를 보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죠. 지금 코스닥이 1,041개 하락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크지는 않아서 오후장에 다시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0.78이나 빠지네요. 전날까지 미국 시장 22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미국 시장은
거의 강보합권역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또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제 크리스마스 때에서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증시는 열렸죠. 근데 걔네들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소폭이라 상승을 했고 오늘도 큰 요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크게 빠지지는 않겠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 자, 나스닥입니다. 안 빠지죠? 다우존스도 안 빠지죠? S&P 500도 안 빠지고, 반도체 지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내년 연초 정부부터 뭐 떨어질 생각이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할지 5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그거는 뭐 시기는 뭐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후보들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뿌려가지고 미국 시장을 또 부흥시키겠죠. 그래서 돈을 또 풀어가지고 유동성 정책을 펼쳐가지고 또 이제 경기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뻔히 나올 게 뻔한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늘 얘기를 해드렸던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약주들도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들도 지금 미국 시장의 제약주들 제가 봤더니 완전 다 바닥이에요. 미국은 다 신고가 지금 가 있잖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서부터 해서 IT 섹터들은 막 신고가 맨날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싹 다 그러니까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해가지고 뭐 루이비통보다 뭐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바람이 분명히 내년에서는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에 또 한번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로.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그나마 오늘 종목들 1000개씩 코스닥에 빠져도 제약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제약주들이 미국 시장도 워낙 바닥에 있고,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틀려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부러 못 가게 막 누르잖아요. 미국은 못 올라가서 날린 거죠.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도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 급등에 있듯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도 내년에서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좀 배당주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갖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지수는 뭐 크게 우리나라 시장 빠질 일은 없어요. 오늘 뭐 우리나라 급락할까봐 뭐 걱정하는 그런 흐름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미국도 조정받으면 또 갈 거거든요.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패턴주도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고요. 오늘 이상하게도 종목들이 빠지는 놈이 있고 가는 놈이 있고 약간 차별한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가는 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주반도체 또 신고 좀 돌파하죠. 그리고 대동기원 오늘도 급등 나오고, 하여튼 뭐 가는 애들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는데, 안 간다 그래서 그게 뭐 계속 안 가지는 않을 거고, 내년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요. 내년장에서는 이제 바닥주들도 움직일 때가 됐고, 패턴주들도 계속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좀 상승 반전하면서 0.02%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00선 목전에 좀 두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일단 좀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엇갈린 흐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시젠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시젠입니다. 오늘장에서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89% 강보합 수준이고요. 22,75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시젠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고요. 과거에서는 이제 진단키트 이슈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주가도 굉장히 강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종목이었죠. 코로나 때는.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폭만 거의 85% 정도 됩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빠져 있는 종목인데 이랬던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 IT 섹터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죠. 걔네들도 이제는 올해 바닥을 잡고 이제 우상방으로 살살 돌면서 바닥 대비는 50%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50% 넘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닥 대비는 꽤 많이 올라온 카카오가 네이버인데 이제 시젠도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내년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미국에서 제약주들도 똑같아요. 매우 제약주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뿐만 아니라 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비만 치료제 몇 개 좀 걔네들만 이슈돼서 움직였을 뿐. 그래서 미국의 제약주들 키 맞추기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제약주 움직이고 뭐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갈 텐데. 근데 저번에도 제가 코로나 때 2년 전, 3년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북반구라 그러죠. 그래서 적도, 북반구, 그다음에 남반구, 위도가 이제 비슷한 나라들끼리 계절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겨울인데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다 지금 겨울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 북극, 그다음에 그 적도 부근에 이렇게 되게 더운 나라들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가 조금 어렵죠. 너무 더우면 일하기가 싫고 너무 추우면은 뭐 일은 무슨 일이야. 먹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잘 사는 선진국들이 일단 뭐 강도 있어야 되고 날씨도 온화해야 되고 식물도 잘 자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겨울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뭐 기사는 어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형 독감 걸렸다가 또 B형 독감 걸렸다가 독감 한 번 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걸리고 왜 자꾸 걸리냐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미국도 똑같을 겁니다. 미국도 지금 겨울이고 이제 유럽도 겨울이기 때문에 거기도 독감 환자가 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제약주들도 이번 겨울에서 올라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제약주들이 내년에서 올라갈 텐데 금리 인하 수혜주니까요. 제약주 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네이버, 카카오와 마찬가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시젠도 올라갈 텐데 얘네들이 배당이 작년에 한 800원 줬어요. 올해도 그 정도 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800원 정도면 한 3.5% 정도의 수익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거, 오늘 사면. 그럼 뭐 내일 급락할 거냐? 내일 물론 배당만큼만큼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바닥이잖아요. 이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어쨌든 사자마자 3.5%의 배당 수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들어오느냐 물어본다면 3, 4월 달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면 내일 팔아도 어쨌든 3.5%는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시젠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내년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주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8일과 19일 인터플렉스 1,880원에 접근해봤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화일약품 2,165원 말씀해 주셨고요. 1.8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53.6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봤던 화일약품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볼 거고요. 이어서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 화일약품 지난주 연속적으로 2,165원에서 공략했는데 가격은 계속 들어왔고 3% 달성은 안 됐지만 장중에 2% 가까이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데 자, 차트를 보면 기사를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독감환자가 크리스마스 때도 막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아 소아과들이 많이 붐볐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걸렸다가 나도 일주일 만에 또 걸리고 뭐 그래서 지금 독감 환자가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은 이제 아프다고 난리인데 안 걸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제 올 겨울에서 우리 다 그런 생각하잖아. 올해 한 번은 걸리겠구나. 감기가 걸리든 독감에 걸리든 거의 겨울에 한 번씩은 다들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걸리는 게 아픈 다음에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 약값 인상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없는 이유가 예전에도 한번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장에서 약을 찍으면 돈이 안 된대요. 뭐 적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값 인상이 안 되면 얘네들이 일부러 약을 안 찍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약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뭐 손실 났는데 뭐하러 찍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찍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을 때에서 그럼 이거는 정책적으로 약값을 인상을 해서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 뭐 그걸 인용을 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약값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미약품도 물론 그래서 꼭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약 가격 인상 안 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밀가루가 빵 가격은 그렇게 잘 올라간다는데 그렇죠. 65% 올라간 빵 가격 매년마다 맨날 올라가죠. 뭐 다 올라가는데 약 가격도 당연히 인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인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과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약회사들한테 그게 호재가 됩니다. 저도 뭐 약 가격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약주들이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제 바닥에서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우상방으로. 그리고 1월 8일서부터 있을 JP 컨퍼런스 이슈도 있고 미국 제약주들도 올라갈 때가 됐고 우리나라 제약주도 뭐 올라갈 이슈가 뭐 독감 이슈 말고도 약 가격 인상도 있고 그런데 화학약품은 그런 약을 만드는 원료의약품 관련주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좋고 자리도 괜찮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알아서 튈 거니까 내년 장에서 장이 좋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빠져있고 3년 동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게 우상방으로 안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 미국 시장이 완전 초풍락해서 뭐 만약에 뭐 선거를 뭐 안 한다든지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핵전쟁이 일어나갖고 뭐 증시가 정지가 됐다라든지 뭐 그런 이슈 그렇게 충격적인 이슈가 아니고서야 뭐 주시장이 밑으로 급락할 미국이 급락할 일은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가장 큰 카드가 뭐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카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돈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은행 이자도 많이 줄어들겠죠, 미국 시장은.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건설 경기도 부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IT 섹터들도 다시 투자가 활발해져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은 그렇게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맨날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슈가 있는 제약주니까 그래서 화일약품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 보면은 갈 때 되면 알아서 2,300원, 2,400원 갈 거니까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요 앞에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있고 미국 제약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도 결국은 우상방으로 올라갈 섹터니까 하여튼 뭐 내년에서 할 거 없으면 그냥 이것만 갖고 계속 매매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관련주, 화일약품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급등명중한 거 오늘 제주반도체 아무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AS를 할 텐데요. 제주반도체 오늘 또 고가를 넘어갔습니다. 참 그렇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 1,040개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지만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수도 오늘 안 올라가는데 이래서 지금 차별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계속 가고. 그래서 얘는 지금 원래는 217.9%가 여기 고점이었는데 또 돌파했으니까 뭐 대략 한 220%에서 225%, 뭐 230% 그냥 금방금방 올라가요.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률이 뻥튀기가 됩니다.
5%만 올라가도 2배니까 15%가 올라가는 거니까 10%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장은 IT 섹터가 계속 좋을 거라 그러는데 오늘은 IT가 대부분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데 고점에서 이제 공략해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IT 지금 흔드는 거 보면. 그래서 바닥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고점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흔들림에 제약주는 별로 흔들리진 않아요. 아까 화일약품도 보합이지만 오늘 IT 섹터들 다른 애들은 2, 3% 빠질 겁니다. 2, 3% 정도 빠지는 거는 오늘 뭐 버틸만은 하죠. 2, 3% 정도 떨어지는 거면. 어쨌든 IT도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고점을 뚫은 거 보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뚫었다고 이게 뭐 인공지능 섹터가 됐든 AI가 됐든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개인 투자들 이걸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저 같아도 안 사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세력들은 이래도 안 들어와? 계속 올리는 거예요. 2만 원 가지? 이래도 안 들어와? 이래도 안 들어와? 그 나중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터뜨리겠죠. 어느 기업이 이걸 인수한다더라. 그러면 이거 10만 원 간다더라. 그럼 그때서야 이제 막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이제 인수 얘기 뻥이었다. 그러면 급락. 그 책임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바지 사장 내배우 얘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런 레파토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세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살 수는 없고 나중에 많이 조정을 세게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조정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서는 사볼 수는 있지만 이미 이렇게 한번 불타오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갈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냅두면 그게 500%, 뭐 1000%, 7000%, 7000%는 에코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어지러워요. 왜냐면 IT 섹터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IT 섹터 싹 다 빠지죠. 대부분 다 빠진단 말이에요. 제주 반도체 빼고 뭐 몇 개 빼고는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약주들이 오늘 그나마 움직임들이 괜찮은데 자, 시젠은 차트가 안전 바닥에 있죠. 현재 가격 22,800원 정도 뭐 지금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자, 몇 년 동안 빠졌느냐? 자, 요거 1년, 2년, 자, 3년 빠졌네요. 3년. 그렇죠? 3년 넘게 빠졌네. 16만 원대 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86, 85, 한 그 정도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고 봤더니 기관들이 싹 다 갖고 있네요. 그럼 기관들은 버리지는 않겠죠. 아직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시가총액이 9조, 10조 정도 했다라는 얘기죠. 9조 정도, 10조 정도 했다는 거를 기관들이 싹 다 갖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미 벌써 지쳐가지고 다 던져냈습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다 보면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결국 개인들이 지친 다음에 해서 바닥 대비 50%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배당을 주는 날이니까요. 어차피 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 많이 받겠죠. 뭐 걔들은 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서는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거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공략을 해가지고 뭐 내일 급락 나오겠어 설마? 뭐 대부분 배당 받은 만큼 떨어지는데 그거는 8% 9%는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요. 개파락. 근데 뭐 3% 뭐 이 정도는 큰 영향 없어요. 내일 뭐 개파락 떨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들어 올리는 게 금방 또 들어 올립니다. 3.5% 정도면.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든 아니면 오히려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3% 수익이 나면 배당 수익 한 3.5% 800원 정도 주니까 그러면은 3% 수익이 나면은 6.5%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배당으로 따로 챙겨갖고 여러분이 계좌로 3월달, 4월달에 계좌로 싸줍니다. 얘네들이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주가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뭐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조류독감도 발병했다는데 그런 이제 진단키트가 동물 백신 진단키트도 특화돼 있고 인체 뭐 사람에 대한 진단키트도 특화돼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주목해 보면서 바닥에 있는 오늘의 표역 종목 시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시즌이고요. 매수가 22,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분히 정리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전자인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로 2.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4,830원 선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토스가 IPO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주들이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었고요. 토스뱅크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가 이 뉴스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5,740원에 매수하셨고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일단 뭐 올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그래서 28일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는 장이고, 이제 올해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바닥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년 장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 좋을 거라 보냐면 미국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우리나라는 쫓아는 갈 텐데 똑같이는 못 쫓아가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렇게 안 가고 그랬는데 뭐 그걸 넘어서지는 않을 거고 절반만 쫓아가도 내년 장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좋다 안 좋으면 제가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노란톡방에서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도움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국전자인증 5,740원에 사셨는데 최근에 올라갈 때 쫓아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전부터 사다 갖고 매수 가격 보니까 올해 2월달, 3월달, 올해 봄에 들어가다 물렸는데 뭐 물타기도 중간에 했었으면 올해 1월달, 2월달에 들어가다 물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바닥을 이제 한번 잡고 올라왔는데요.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는 되는데 차트가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은 뉴스에 누군가가 팔았어요. 거래가 실렸죠. 윗골이 길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서 이거를 다시 물량을 다시 집어먹어주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근데 자리대가 나쁘진 않아서 내년 장이 저는 좋다고 보니까 이런 바닥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좋다 그러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시장이 벌어다 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뭐 장이 좋아서 올라갔어요? 전 세계 증시 다 망한다 그랬는데 올라간 거지. 망했는데 왜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차트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군가가 고점에서 물량을 한번 털었습니다. 털었기 때문에 다시 슬슬 밀리거나 갭을 메울 수는 있지만 팔지는 말아요. 시장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내년에 무슨 뭐 정치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또 6,000원 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6,000원 올 때까지는 좀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나무가고요. 나무가.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됐어요? 매수가는 15,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더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보유는 되겠네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차트 이제 돌리기 시작했죠. 이것도 거의 한 7, 8개월 지금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하기 되기 전까지가 작년 11월인데 작년 11월 전까지는 계속 하방 추세대였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랬는데 11월 달부터 뚫고 나서부터
작년이고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뚫고 나서부터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추세가 돌리고 나서는 내년에서는 이런 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뭐 추가 매수는 더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려와야 말이죠. 하여튼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보세요.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13,000원 이하로.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고 한 16,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동일하게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분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 어떤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33% 상승하면서 22,8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매수가 22,800원이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2%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2,600선 여전히 하회하면서 2,5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뉴스 하나 챙겨가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회사인 ARM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합병이 좀 되기까지는 규제 기관들의 승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 안에서 새로운 공룡이 좀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6%, 코스피보다 여전히 낙폭이 조금 더 크고요.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만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파란불 켜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뉴스도 하나 가져가자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4분기 정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고요. 일단 코스피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자, 제약주들에 대한 얘기를 한 3주, 2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제약주에 대해 흐름을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했죠.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신약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제약주의 전망이 미래가 밝다. 예전에서는 400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미국에 대한 제약주도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른 뭐 IT 기술주들은 막 바닥에서 막 이만큼 올라가죠. 미국 시장이. 신고점을 갔으니까 당연하겠죠.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다라는 얘기는 뭔가 종목들이 신고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제약주들이 움직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약주들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주도 잠깐 보자면 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보면 한미약품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거 돌파한 흐름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4조가 되는 뭔가 그래도 과거에 제약주의 대장이었던
이때 당시 뭐 150만 원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뭐 얘기 나왔던 그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인데 뭔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막힌 뭔가를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뚫었잖아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 셀트리온 워낙 강하고 셀트리온 이미 강한 상태에 있고 또다시 합병 이슈가 있을 거고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이것도 시가총액이 꽤 큰 종목인데 어제 그저께 있었던 고점을 뚫으면서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수급은 다 좋아요. 아까 봤었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기업 외부도 열심히 사고 있고 그럼 이렇게 대장주들이 우상방을 뚫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 바닥주에 있는 애들도 결국은 갑니다. 그럼 오늘 당장 가느냐? 뭐 시젠이 당장 가느냐? 화일약품이 당장 가느냐? 그렇진 않죠. 1월달, 2월달, 3월달은 두고 봐야 돼요. 1월달, 2월달, 3월달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애들도 가능성이 있지만 제약주들은 대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바닥에서 그동안에서 소외를 받았던 애들이 슬금슬금 움직이는 바닥 대비 인바디도 올 한 10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슬슬 올라가죠. 인바디, 코아스텍, 코아스텍이 아닌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 CTC 바이오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은근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CTC 바이오도 있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보로노이라고 이거는 이제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뽑은 종목입니다. 잘 가죠? 바닥에서 보로노이 이것도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3일째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에서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이게 이제 불기둥 AI에서 종목 뽑은 거라고 지노믹트리 이건 여기서도 뽑았던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뽑았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얘네들도 지금 바닥에서 근 20% 올라간 꽤 올라갔어요. 30%나 올라갔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움직이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꽤 나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들 잘 보시면 내년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장이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대장이 가면 쫄병이 따라갑니다. 대장이 누구예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얘네들이 대장입니다. 얘네들이 왜 대장이냐? 과거 뭐 대장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수익률로는 1등은 아닐지 몰라도 대장의 흐름은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한 3주 전부터 계속 지금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얘기한 이유가 대장이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애들은 어지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제약주가 제일 만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약주들을 꼭 한두 개 정도는 공략을 해서 매매를 해보면 내년장에서는 얘네들이 참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좀 짚어보고 왔고요. 내년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 바이오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대장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 이 뒤에 따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종목들도 함께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도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NS텍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8% 상승했고요. 43,9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8%의 지분을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는 또 이 부분이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4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수급은 나쁘지 않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박스권 여기죠. 여기 지금 저점 한번 찍었던 자리.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했던 거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이때부터 좀 올라왔죠. 11월 달에 좀 올라오면서 올라와줬는데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 46,000원 정도에 공략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조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4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 뭐 그거는 인정하면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지를 않아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근데 그 골 깊은 게
지금 하락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장이면 많이 올라갔으면 4년, 5년 올라갔으면 4년, 5년 떨어져요. 하락장이면.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초상승장. 그다음에 내년 대선이 있다고 또 더 상승장. 뭐 이렇게 나올 거라서 우리나라 조정도 그렇게 깊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까지 참았다가 갖고 있다 보면 금세 또 5만 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 안쪽으로는 다시 바닥 찍고 다시 오르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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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 네, 매수 계약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 2만 원이요. 20% 2만 원. 자, 보겠습니다. 자, 제약주도 흐름들이 제가 이제 좋다 얘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동제약도 지금 바닥에 있고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뭐 2만 원 회복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 2만 2천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거든요. 네. 너무 빨리 팔지 말아요. 왜냐면 2만 원대, 근데 2만 원 사신 게 얼마 안 되셨네요.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셨나요? 네, 그때 사갖고 한 2만 2천 원 갔던? 2만 맞아요. 3만 한번 갔었어요. 네.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네. 2만 2천 원 다시 올라갈 텐데 뚫을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제약주의 흐름들은 일단은 셀트리온이 대장이면서 그 밑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애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내년에 3만 원도 가능합니다. 네. 3만 원 가면은 60%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멘트 하시면서 맨날 제약주 좋다고 그래서 갖고 지금 전화 드려본 거예요. 그래요. 잘 네. 전화하셨었어요. 어쨌든 9월 달에는 제약주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약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령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장에서 시세 먼저 보겠습니다. 보령 1.4% 정도 상승했고요. 11,8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령이 또 한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HK 이노엔이 위식도 역류 질환인 K캡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던 기존의 종근당에게 지난주에 판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판권사로 종근당에 이어서 보령을 좀 유력하게 꼽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요. 이 소식 속에 한번 강세를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9,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19,6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제가 제약주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인데 그걸 매년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2년 전, 3년 전에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사서 제약주를 물리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년 안쪽으로 제약바이오보다는 제약바이오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그거를 관심에 둡니까? 1년 쪽 안쪽으로는 2차 전지를 공략했거나 뭐 다른 쪽을 공략했겠죠. 로봇이나 인공지능 공략했겠죠. 그쪽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사람들이 뭐에 몰려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슈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를 굳이 사람들이 그걸 공략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제약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제약주가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2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령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약국가 같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제약사들, 그러니까 뭐 대웅제약, 그렇죠? 아니면 뭐 한미약품, 아니면 뭐 중해제약, 뭐 녹십자, 뭐 종근당. 웬만한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애들은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오래됐고 업황이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자리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보령이라는 기업도
네임밸류가 없진 않아요. 그렇죠? 없진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제약주들이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얘도 지금 차트를 보면 우상방으로 돌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물린 가격은 안타깝게도 19,600원이니까 이때 당시 최고점에 있을 때. 이때 고점 부분에서 이제 2021년도 거기서 이제 물리신 건데 이거 어떻게든 추가 매수를 잘 해보세요. 조정받으면 10,000원 안쪽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차트가 바뀌었어요. 봐봐 차트가 지금 계속 맨날 떨어지다가 물줄기가 바뀌었다 그러죠. 물줄기가 계속 떨어지는 혹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북동쪽인데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흘러갔던 바람이 지금 밑에서 위로 그렇죠?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죠.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람이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해류가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상방으로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추가 매수하시고 내년 미국 시장의 제약주들도 키 맞추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제약주들이 움직일 거고 제약주들은 앞으로의 신약에 대한 이슈는 많아요. mRNA라고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도 했고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걸로 많은 신약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만 보더라도 기대감은 계속 얘가 mRNA 관련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전자 치료,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 외에서도 다른 신약에 대해서 새로운 약들이 빨리빨리 개발이 될 겁니다. 그게 mRNA 이제 그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서 미국에서 또 막 들고 일어나면 제약주들이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면 보령은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얘도 제약주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더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이수화학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13,3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 그리고 황화 물계 전해질을 좀 만드는 곳이고요. 12월 초에는 전고체 배터리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덕분에 사업비를 조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수화학 우리 상담자님 16,009원에 매수하셨고 80% 정도 현재 보유를 좀 하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나 큰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얘도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올라가긴 할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16,000원대니까 한 방만 움직이면 되죠. 대략 한 10% 정도? 30%인가? 20%? 차트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좀 차트 착시인데요. 한 6%, 17%? 한 방이면 가는 종목이니까 지금 다행히도 하락장이 아니라서 급락하고 막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얘의 좀 단점은 수급이죠. 최근에 기업 외국인들이 싹 다 팔고 도망가고 개인들만 열심히 샀어요. 근데 무조건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들이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한 빌딩 한 10채 갖고 있는 한 4천억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보면은 거래량들이 무섭게 실린 거 보면 누군가가 하여튼간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있겠고 요 정도 물량으로 이 물량을 털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기업 외국인들은 손 털고 나갔지만 그래도 이 물량을 크게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유하시고 급락할 일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장이 이제 좋게 움직이면은 얘도 16,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공개방송 장중은 없지만 장마감 공개방송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까지 주식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 그랬고 내일은 배당락 날인데 또 그게 궁금하면 이따 장 끝나고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해보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우리 시장 오르락 내리락 반복 중이지만 2,550선 넘어서면서 2,6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시젠, 매수가는 22,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